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상하고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노벨상은 세계 발전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노벨 문학이라든지 노벨 화학,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등 이렇게 해마다 다섯 개 부분으로 이렇게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상금 3,100만 크로나를 기금으로 해서 노벨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1901년부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벨상의 수상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및 의학, 그다음에 문학, 평화의 5부분에 걸쳐 처음에 수상이 되었는데 1969년도부터는 이 경제학상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수상 대상은 생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수상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 노벨상은 생존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나 노벨 평화상은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는 매년 10월 달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상은 노벨이 사망한 12월 10일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수상자에게는 약 900만 크로나, 하나로 따지면은 한 13억 원의 상금과 함께 금메달 이렇게 상장이 수여가 되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하고 노벨상은 어떤 관계이냐?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러한 자금이 지금의 세계 평화의 발전에 공헌한 위인들에게나 아니면 세계 아주 발전의 이런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벨의 기금은 이 안전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그 기금을 계속 키워오고 있고요. 그 이자로 노벨상 상금을 해마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190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나라라든지 이런 국적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2018년도 노벨 수상자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면역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암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연 제임스 앨리선 미국 앤더스 암센터 교수와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의대 명예교수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면역항암제를 연구하는 이 두 교수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면역항암 치료제는 기존의 1, 2세대 암 치료하고는 달리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내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줄이고 있고 이 다양한 그런 암종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결합하는 길목을 차단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 원리로 몸의 면역 기능 조절을 암을 없애는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건데요. 인류의 오랜 숙제인 이런 암 정복에 한 발 성큼 다가섰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암 치료 방법의 패러다임이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1900년도 암 치료의 주류를 이뤘던 1세대는 주로 이제 화학항암제죠. 화학항암제로 우리가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이 정상세포 그리고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그 화학항암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세포까지 같이 이렇게 또 손상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과 합병증을 초래하는 그런 단점을 보였고 1990년도 이후에 등장한 이런 그
항암제는 제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있는 암세포만을 집중 공격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는 그런 치료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할 수 있고,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성이 생기는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하악 항암제하고 2세대 표적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제3세대 항암 치료인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건데요. 이 면역 항암제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 면역 관문은 면역 세포하고 암세포가 결합하는 길목을 말하는 건데요. 이 면역 항암제는 이 길목을 차단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 원리로 2명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발견한 PD-1과 CTLA4, 바로 이 면역 관문에 관여하는 요 인자들인데,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는 기존에 없던 새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분비해서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세포에서 나오는 PD-L1이라는 이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PD-1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그리고 이 암세포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암세포 PD-L1이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역세포가 그게 도둑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여서 이렇게 치료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서 또 새롭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차세대 면역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암 종복의 한 발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이 제3세대 항암 치료인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R&D 쪽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이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 R&D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은 보령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클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알파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다양하게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면역 항암제 굉장히 향후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잘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2018년도 또 노벨 수상자로는 노벨 물리학상을 있죠. 그래서 레이저 물리학의 대변혁을 혁신하고 있는 또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이제 미국의 아서 에슈킨, 그 다음에 프랑스의 제라드 무르, 그 다음에 캐나다의 도나 스틸랜드가 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벨 화학상으로는 이 프랜시스 아널드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 그 다음에 조지 P 스미스 미주리 대학교 명예교수, 그 다음에 그레고리 윈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이분들이 생명체의 진화 원리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 3명한테 또 수여가 되었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 법칙을 적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효소, 황체 등을 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으로는 드니 무케케와 나디아 무라드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 드니 무케케는 콩고 의사로 알려져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 야디디족 성폭력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으로는 아르노가 예상이 되었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성폭력 미투 운동으로 폭로가 되면서 수상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으로는 이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가 수상을 했고요. 폴 러머 미국 뉴욕대 교수도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협동과 그 결합이 커질수록 점점 진전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며 세계 협력의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처도 함께 교육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노벨 경제학상 쪽에서 또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노벨상은 인류의 발전과 공헌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볼 수 있죠. 1901년부터 해마다 지속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 경제, 인문, 평화 등 세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과 과학기술의 지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이 노벨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았고요. 또 특히 제3세대 면역항암제 관련된 기업인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하고 국내에서도 뭐 보령제약, 웹클론, 알파홀딩스, 유한양행, 이런 녹십자셀, 이런 기업들이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살펴보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와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골드크로스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